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4th of December 2022, Saturday. Now 12:1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하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얘기하는데 조금 춥네요. 오늘 우리 또 같은 회원분이 여기 카메라를 좀 잡아주고 있고 우리 하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 조금 하나 기술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잖아요. 요즘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뭐 생각해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하나기술은 뭐 알다시피 그 2차 전지 관련된 업체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현재 국내에서 양극재 잠시만, 요게 아니구나. 잠시만, 제가 좀 조금 그동안 하나기술이 좀 2차 전지 소부재 기업들이나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오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수익을 냈었던 올해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서 기관이나 개인들 중에서 수익을 실현한 측면이 많아서 이렇게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좀 새해 되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어차피 2차 전지는 앞으로 많이 갈 주식이기 때문에 옥석만 잘 가리신다면 중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링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2차 전지 공정 그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공정에 대한 그 장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 현재 그리고 뭐 삼성 SDI, LG전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쪽으로 고객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제가 이제 주가가 금요일 날에 어저께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 제가 한번 공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현재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1,860억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수주잔고가요? 수주잔고가. 그리고 11월, 12월 현재 수주한 금액을 합치면 한 2,300억, 2,306억 정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수주면 내년도에 적어도 한 2,000억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대략적으로 1,200억 정도, 1,223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이제 뭐 한 두 배 이상을 정도 할 수 있지 않는 거로 좀 생각이 되어지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또한 이제 그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하나기술이 지금 많이 밀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도의 성장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 지금이 좀 저점이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바닥이 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보일 때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작년에 그 전환사채 발행가가 56,9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 금요일 종가가 얼마죠 지금? 종가가 55,600원. 그러면 그거 밑으로 내려온 거네요. 네,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은 좀 어떤가요? 수급은 거래량은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발행 물량이 한 700만 주가 되고요, 유통 물량이 4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외국이나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관찰할 수가 있나요? 지금은 지금 보니까 수급 상황이 뭐 좋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좋진 않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링컨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투자했던 이런 부분을 뭐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어차피 이제 내년도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수주잔고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주가가 반등하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기사를 잠깐 보니까 원통형 배터리 쪽에 수주가 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각형하고 파우치형을 많이 하는데 원통형이 좀 더 저가인데 이제 중국 업체들이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약간 회피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물량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앞으로 추가 매출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그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좀 가격도 역시 지금 거의 뭐 바닥에 왔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바닥이라는 어떤 그 시그널이 보인다고 하면 좀 약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또 같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어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본인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테슬라가 좀 주가가 좀 지금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가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테슬라 그래서 한번 잠시 봤어요. 네. 그냥 차트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뭐 사실 뭐 61선, 21선 우하향이기 때문에 지금 뭐 탈출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느 정도 주가가 적어도 21선이 우하향에서 수평가를 됐을 때 누군가 들어와서 이제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있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뭐 물려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손절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죠. 지금 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쉽지는 않은데 어차피 테슬라도 망하지 않을 회사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뭐 새로운 어떤 지금의 전기차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어떤 기술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또 테슬라 주식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물리신 분들은 홀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땐 다시 치고 올라갈 거긴 하지만 조금 더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때요? 혹시 테슬라에 대해서 뭐 본인 생각 있으세요? 저는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일론 머스크 자체가 산업을 지금 인프라를 엄청 넓히고 있잖아요. 근데 인프라를 넓히면은 보통은 어중이 떠중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도 산업화를 시켰고 그리고 다른 산업들도 저는 산업화를 다 시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제 장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가셨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홀딩을 하시고 떨어지면 더 모으시고 그게 낫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똑똑하시네. 알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